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고가 외제차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집을 거래한다든가 위탁 거래를 한다든가 또는 제조 거래를 한다든가 납품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유형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이런 계약서 작성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한 이후에 업체들이 OEM 생산을 하기 위해서 OEM 위탁 계약서를 이제 의뢰하셔서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계약서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중고차 거래를 하고자 하는 분이 계약서를 써줄 수 있는가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중고차지만 뭐 벤츠, BMW, 포르쉐, 테슬라 하면은 이 고가 외제차 같은 경우는 억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방의 집 한 채 값 정도가 되는 것이 이제 이 외제차의 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국내차 거래하는 1억 미만의 차를 거래할 때 하듯이 계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꼼꼼하고 전문성을 가진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그 브로커 이제 중개상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까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계약서를 뭐 검수를 해드리기도 하지만은 계약서 서식을 이와 같은 조항들을 꼭 체크해서 꼭 사인을 해서 하십시오라고 해서 서식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사실들에 대해서는 그 쌍방간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문방구나 이런 데서 되는 그런 그 뭐랄까 표준 서식을 사용을 해서는 그 고가 외제차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약서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 외제차의 경우는 그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계약서를 근거해서 작성을 하거나 작성한 이후에 이제 감수를 하도록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그 계약서를 쓸 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외제차는 정식 수입인지 병행 수입인지, 뭐 AS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는지, 수급은 원활한지, 국산차와는 다른 체크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의 경우는 배터리의 상태, 충전 인플라,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팅 권한 등 내연 기관차와는 전혀 다른 또 점검 포인트가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되고, 이렇게 계약서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나중에 책임 소재의 문제 때문에 분쟁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환불이 안 됩니다. 뭐 인도 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등의 특약사항 역시 이거는 피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성을 가진 표현을 써야 되고, 또한 이제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어느 일방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계약서는 추후에 이게 법적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 그래서 중립적이고 타당하고 상식적인 그런 조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상담 의뢰 들어온 케이스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거기에 그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명시돼야 되죠. 차량, 모델명, 매매 금액, 또 특약사항, 또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놓고 하자 담보 책임을 완벽하게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구체성 있는 내용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 상태라는 조항은 구체성이 없는 거죠. 구매 당시에 몰랐던 중대 엔진의 결함이 생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현 상태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서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현 상태의 확인을 구체화하고 하자 책임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됩니다. 단순히
현 상태로 인수한다라고 쓰면 안 되고, 물품 공급 계약서 또 검수 조항처럼 매수인이 시운전과 유관 검사를 통해서 확인 범위를 뭐 스크래치, 타이어, 마모 상태, 경고 등등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별지 특약에도 구체적으로 해서 인도 시점 이후 발생하는 통상적인 소모품 마모나 기계적 결함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구체화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계약 파기가 되었을 때 만약에 계약금은 뭐 200만 원을 내고 잔금은 2억 2,200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적에 변심이 돼서 파기를 했다. 그랬을 때는 계약금은 상환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도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제, 공과금 책임의 분기점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정을 했을 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고, 이와 같이 이제 그 고가 외제차의 경우는 그 직거래의 경우 특히 많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수 이력이나 주행거리 조작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도 명시해야 되는 거. 그리고 형사법에 근거해서 정당한 권한과 그 사실 증명에 관한 거, 계약서, 확약서, 내용 증명 등을 작성해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을 해야 되고, 분쟁을 예방하는 선제적인 행동 솔루션도 이제 소개해 드린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가 외제차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는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감수를 받거나 또는 그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 서식을 구입을 해서 고가 외제차를 거래하는 것이 타당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